자기가 자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평균 성적이라고 해서 1등급 학생이 반드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주까지 입시 한라인에서는 정말 다양한 입시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입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입시 한라인 입시 정보에서는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에게 직접 대학의 입시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건국대학교 김경숙 책임 입학사정관 모시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늘 입시 한라인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직접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계십니다. 건국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 김경숙 입학사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 김경숙입니다. 김경숙 입학사정관님은 굉장히 낯이 익을 것 네. 같아요. 네. 지난 올 초에 그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듣는 학생부 종합 전형 편에 나와주셨는데 1등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합니다. 계셨어요? 네, 아니요. 네. 네. 뭐 학생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많은 도움이 됐기에 아마 네. 그런 결과가 그렇죠.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왜 조회수가 이렇게 높았던 거죠? 차마 본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네. 네.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좀 얻고 싶은 욕구 때문에 조회수가 많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 네. 거예요. 너무 본인 미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속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네. 그때 정보를 정말 잘 전달해 주셨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건국대 이야기를 해주러 네.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7 건국대 네. 입학 전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전형의 간소화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라임 사업 선정으로 인한 모집단위 조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정량 평가가 없어지면서요. 저희가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으로 간소화되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려 1,2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프라임 사업 1등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요. K융합과학기술원에서 총 8개 학과에서 33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 건국대학교 2017 전형을 보면 KU 학교 추천 전형 이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KU 학교 추천 전형을 보면 이제 교과 60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때의 교과 60 이것은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거 맞고요. 저희가 교과 60에 서류평가 40입니다. 그래서 교과 60에 이제 부담스러워서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텐데요. 저희 건국대학교 모집 요강 6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학생부 반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60%가 내신 등급이 평균 1등급일 때 600점이라고 한다면 평균 5등급일 때는 592점입니다. 그러면 1등급과 5등급이 이제 8점 정도, 600점에서 8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외에 서류평가 400점이 이제 학생들이 제출하는 학생부와 교사추천서로 평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지원하는데 좀 편안하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 전형이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학교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전형이 어떤 전형일까 성격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이제 교과 60%를 반영한다면 이제 교과 전형의 성격이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거기 또 40%의 또 이 서류 전형이 또 네. 정성적으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합격 가능성 예측이 기존의 이제 교과 전형보다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학교에서는 그럼 네. 어떤 학생들이 이 전형을 네네. 써야 될까 이런 KU 부분이 학교 있어요. 추천 전형은 이제 예. 교과 전형으로 좀 인지하고 계시는 일선의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KU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평가 400
60점, 다시 말해서 40%가 당락을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꼼꼼하게 준비해온 친구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학교생활 충실한 걸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게 KU 학교 추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한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인지를 하시고 부담 없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한번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된 전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했는데 공격이 확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부담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시죠. 입시라는 게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데 예.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전형 방법이나 제출 서류가 간소해졌다는 측면에서 좀 부담이 다소 감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입학 사정관님께서 특징 네. 얘기해 주시면서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폭 늘린 그렇죠. 측면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학을 입학했다라는 것만으로 학생이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보장받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 고민을 합니다. 대학에 선발해서 어떻게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학 선발에서 그냥 단순하게 성적 1, 2점 높은 친구들보다는 그 학생의 역량을 좀 꼼꼼히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종단 연구를 지금 7차 연구로 지금 올해 진행할 예정인데 7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종단 연구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이탈률이나 전과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또 선발 인원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학교 활동을 충실한 학생들이 이제 가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사실 고등학교에서도 그렇죠. 열심히 네. 활동을 하니까 아마 대학 가서도 아마 일탈률 적게 더 적응력이 강하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종단 연구에서는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들이 이제 적응력이 좋다라고도 나오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전형들도 다 특징은 있거든요. 특히나 건국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전형의 요소에 강점을 좀 부각해서 지원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해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내신 성적의 이제 적정성인데요. 네.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좀 막막한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각 해당 학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네. 적정성을 어떻게 저희가 말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 내신 성적이 이런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대학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전 학년도 내신 성적의 평균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본인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지원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3.5등급인 모집 단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1등급이라고 해서 안정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특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어떤 그 내신 성적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본인의 강점을 다른 요소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내신 성적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어필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단순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원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건국대를 꼭 가고 싶은 학생이 예전에 교과전형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내신 성적이 좋으면 가서 네. 합격을 해버렸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것이 아닌 뭐 서류나 이런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건국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어떤 평가 관점이라면 네. 사실 어떤 관점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평가 요소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의 평가 요소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한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네, 하는 거고요.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어떤 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논문이 있다 없다라는 측면으로 합격에 그러니까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는 건 활동의 결과보다는 준비한 과정이나 또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성장한 내용, 변화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나 노력, 그 다음에 성장의 어떤 변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잘 제시된다면 저희가 특히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활동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변화하거나 성장한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기록해놓고 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과 KU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KU 학교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불리를 친구들은 이제 지원자들은 이제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은 이제 전형의 제출 서류를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U 자기 추천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확인하시고요. KU 학교 추천 전형은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고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의 강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전형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전형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지원하는 이제 패턴을 봤을 때 본인이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집중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KU 자기추천 전형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딱하니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올인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학교생활 충실히 했고 자기는 논술 전형이나 뭐 정시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6개 논술 쓰기 어렵거든요. 수시에서. 그러면 또 정시까지는 가기에는 불안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번 수시 전형에서 지원해 보겠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가 우선 없으니까 학교생활을 충실한 것만으로도 어필할 수 있는 학교 추천 전형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둘 다 무난하다. 나는 자기 추천 전형도 괜찮고 학교 추천 전형도 무난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하는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U 자기 추천 전형이 더 많이 선발하는지 KU 학교 추천 전형이 더 많이 선발하는지를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평가는 선발 인원에 따라서 이 합격자의 범위가 좀 넓어지거든요. 네, 아무튼 그 두 전형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아무튼 이 둘 다 서류 평가를 하는데 학교 추천은 서류 평가가 40이고 자기 추천은 100%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서류 평가를 하는 요인은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지를 좀 네네. 묻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이 추천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평가 요소는 같아요. KU 자기 추천 전형과 KU 학교 추천 전형은 이제 정성 평가에 기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평가 요소는 같고요. 근데 이제 지원 풀은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의 결과로 보여지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KU 자기추천 전형은 아무래도 지원 풀이 좀 넓을 거고요. 학교 추천 전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을 받아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풀이 좁게 촘촘하게 형성이 될 거다. 이제 요게 좀 차이가 있고요. 아까 추천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은 본인의 얘기를,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는 얘기를 자기소개서로 본인의 목소리로 듣겠다, 지원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KU 학교 추천 전형은 교사의 언어로 좀 더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서는 사실은 평가 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부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학생부 외에 지원자의 특성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지원자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두 전형의 이 큰 차이를 보면 자기 추천자 전형 1단계 서류 100%, 3배수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학교 추천자 전형은 이제 교과 60에 서류 40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전형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교과가 60이 들어가는 게 학교 추천이기 때문에 교과적인 영향, 그러니까 어떤 내신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학교 추천 쪽으로 좀 방향을 돌릴 것 같고
또 내신 성적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의 역량, 학업 역량 이런 역량들이 뛰어나다면 자기 추천 쪽으로 좀 지원할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U 자기 추천 전형이 활동에 집중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 선발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교과 영역에서 어떤 역량으로 어떻게 충실해서 본인이 어떤 학업 역량이 있는지를 KU 자기 추천 전형, KU 학교 추천 전형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좀 자기 추천 전형, KU 자기 추천 전형이 활동의 양이나 또는 활동이 명확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지원할 걸로는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걸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KU 학교 추천 전형은 활동보다는 교과 영역에 조금 더 충실한 학생이 아무래도 학교 추천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풀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형 요소상 결과적으로는 KU 자기추천 전형이 내신 성적의 분포라든지 활동의 양이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폭이 넓을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학교 추천 전형은 좀 폭이 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형을 직접 설계하신 당사자한테 들으니까 정말 좋은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KU 고른 기회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원 변경이 있었어요. 네네. 어떤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요? 우선은 KU 고른 기회 전형은 주어진 환경을 좀 저희가 그러니까 환경의 특성을 좀 배려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다. 환경을 배려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KU 고른 기회 전형은 총 6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6가지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 한 번쯤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지원 자격 여부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2017학년도 KU 고른 기회 전형에서의 인원은 이제 농어촌 전형 학생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종단 연구 결과 굉장히 적응도가 좋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에서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와 대비해서 특성화 출신자 전형 학생들의 선발 인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특성화 재직자 전형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특성화 출신자 전형 친구들이 특성화 조을 재직자 전형으로 좀 저희가 흡수하고자 인원 조정을 좀 특성화고를 했다라고 졸업한 다음에 네.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3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입니다. 네. 고른 기회 전형은 지금 제가 더 덧붙여 질문 드렸다시피 지원 자격이 되는지 이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이나 또는 자기 추천 전형이나 모두 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말 학교에서 어렵죠.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정말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진땀을 빼고 네. 그것도 봐주시느라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신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나타난 내용을 자기가 한 번 더 강하게 어필하는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1, 2, 3번은 대학마다 다 공통문항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 2, 3번 공통문항의 맨 끝에 보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냥 단순하게 기뻤다, 즐거웠다, 뿌듯했다 이렇게 종결로 끝나지 말고요. 그 본인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제시를 한다면 보다 더 저희가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좀 4번 문항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항은 추가 문항인데요. 자유문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 를 꼭 쓰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 문항을 넣은 이유가 지원 동기가 굉장히 궁금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와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가정을 하나 쓰는 것 또는 그 다음에 그 교육 환경에 관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쓰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 그거는 뭐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500자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4번 문항을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1, 2번 문항하고 겹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 2번 문항하고 겹치는 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소재가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굉장히 뻔하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건 상관없고요. 기술할 때 포인트가 다르면 돼요. 그러니까 2번 문항에서 3가지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라고 하는 걸로
짤막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간다면 사법문항은 그 부분을 좀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한계를 끌어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 3번을 그냥 다 쓰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1, 2, 3번을 안 쓴 것처럼 사법문항을 읽고 이 문항만 쓰시는 게 가장 이제 본인이 이제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작성하시고 1, 2, 3, 4번을 읽고 나서 소재의 중복이라든지 포인트의 중복을 체크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네, 훌륭한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이제 1번부터 4번 문항까지 4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사실 중요도로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게 우선은 1, 2, 3번이 공통문항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4번 문항은 이제 대학마다 좀 상이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 대학에서 반드시 알고 싶은 내용이 보통 이제 자율문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국대는 지원 동기와 그거와 관련된 노력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사법문항으로 제시했다는 건 이것만은 꼭 알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사법문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건국대학교의 특징은 4번 문항이다. 학생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기 추천 전형을 보면 1단계가 이제 서류 3배수를 뽑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 100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면접 상당히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건국대 면접의 특징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개별 면접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 면접에선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읽고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의 구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면접에 질문을 할 때는요, 왜 했는지, 그다음에 지원자가 뭘 했는지, 그다음에 그 활동을 하고 나서의 성장, 변화는 어땠는지 이렇게 면접 질문의 구조를 확인하신다면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수시 전형의 논술 우수자 전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462명이나 선발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실시하나요? 네, 논술 전형 KU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60에 교과 20, 비교과 20입니다. 비교과 20은 출결과 봉사 시간으로 저희가 정량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지원한 학생 모두 성실합니다. 그래서 변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가 또 20%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국영수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마찬가지 크게 변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논술을 잘 쓰는 학생,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에는요, 인문사회 1과 인문사회 2 자연계열로 구분을 하고요. 상경대와 경영대가 인문사회 2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표와 그래프로 읽는 수학 관련한 지문이 출제되는데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과학 관련한 과목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중요한 거 모의 논술에 관련된 부분 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프라임 사업 관련해서 이제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큰 변화입니다. 네. 입학 정원이나 전형 평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프라임 사업 선정으로 인해서요. KU융합과학기술원이라는 학부와 대학원이 융합된 형태의 대학이 신설됐고요. 총 8개 학과에 33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푸짐한 장학금 혜택도 있지만은요, 여기서 꼭 주목하셔야 될 거 플러스 학기제입니다. 그래서 KU 융합과학기술원에서만 제공되는 플러스 학기제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학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 혜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전체 신입생에게 입학금 전액과요. 저희가 수시 전형에서도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 최초 합격자에게 1년 동안 50% 등록금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정시 최초 합격자에는 2년 동안 50%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만약에 플러스 학기제를 통해서 하게 되는 비용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은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학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아, 네, 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건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이수 과목의 단위수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하셔서 본인이 방과후 학교라든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관심이 그 이수 단위와 다르게 어떻게 좀 더 표현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강점으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고요.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다 보면은 사실상 그 대학의 특징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으로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서류, 지원서 이런 걸 많이 평가를 하실 텐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면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활동을 너무 나열하다 보니까 활동만 나열하고 이 친구가 왜 지원했지라고 하는 측면이 전혀 이제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강점과 함께 왜 지원했는지를 학생부를 통해서 좀 찾아보시고 자기소개서에 좀 어필을 하시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학생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강점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의 강점을 이해할 때는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강점을 좀 이해하시는 것, 이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내가 이걸 왜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왜 했는지, 뭘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보인다면, 이런 물음을 갖고 좀 학생부를 보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예리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에게 전하는 김성기 선생님의 메시지. 네, 오늘 이제 건국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건국대학교 입시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KU 학교 추천 전형이 신설했다라는 게 크게 달라졌고요. 전통적인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자기 추천 전형은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이제 면접을 하는 전형이고요. 신설된 KU 학교 추천 전형을 보면 교과 60%와 이제 서류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소개서나 어떤 면접 이런 데 좀 자신감이 있다면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또 내신 성적이나 학업 역량, 또 전공 탐색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KU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 자신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김경숙 책임 입학사정관 모시고 건국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과 대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 방법을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지원을 준비하는 여러분,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발 맞춤법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법이 틀릴 경우에는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학명, 지원학과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괘씸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학과, 대학명 확인하시고 자소서 종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면접에서는요, 입학사정관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역량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국대학교 여러분들의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